과거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경쟁자는 독일이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일본이었다. 네. 그런데 전기차는 중국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던 분,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기다렸던 분을 모시게 돼서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요. 우리 국민대학교 아시죠? 권용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저기 증시각도기 곽상준 선생님께서 간곡한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권 교수님 오면 저희 20만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되었는데 아마 오셨으니까 저희가 아마 20만 달성이 될 것 같고 20만 달성이 되면 꼭 제가 문자와 또 한 번 더 모셔서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 유튜브는 안 나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을 이제. 모시기 힘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저희가 20만 기념이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네, 자동차 얘기하러 나온 거죠 뭐. 네. 너무 재밌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했던 얘기 중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얘기가 하나 딱 있었어요.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시장이다. 네. 여전히 유효하죠. 네,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24년도부터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약간 겨울이 올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자꾸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전략적 판단을 했어요. 야, 자동차에 보조금 주지 말자. 네. 아예. 그러면 그 보조금 남는 걸로 어디다 쓸 거니? 라고 봤더니 차라리 인프라 깔자.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용자의 인프라 편의성을 높여놓으면 사지 말래도 산다. 네, 그런 작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국은 성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보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꽤 잘 나갑니다. 네. 사실은 저도 전기차를 이제 2년 반 몰고 있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그럼요. 네. 어제 제가 저 택시 탔는데 네. 전기 택시 하시는 분인데 네. 만족도가 높아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엔진을 한번 교환한 적이 없고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도 원래 한 6만 정도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18만 킬로미터를 탔는데 가본 적이 없대요. 맞습니다. 이게 정비소 안 가고 주유소 안 가는 곳에 탈 스트레스 수준이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상도 벌어지죠. 보통 전기 자동차가 5% 늘어나면 정비센터는 12%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내연기관 탈 때 중고차를 참 많이 탔거든요. 정비 회사를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근데 이제는 저한테 그러면 뭘 사겠냐면 나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뭐 벤츠 S 클래스건 뭐 마이바흐건 뭐건 나는 내연기관은 차는 안 탈 거야. 이렇게 저는 진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자동차 트렌드 보면 하이브리드 많이 팔린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원래 내연기관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연장선에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거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는 늘어나죠. 근데 내연기관 타다가 전기차로 완전히 선택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본인이 왜냐하면 이미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내연기관 타시는 분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비센터에 가면 오히려 그분들이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기계치라. 막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배터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해주는 수준으로 높아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쥐잡듯이 잡는 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 영역에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전기차 굴기라고 하는 게 전기차 초창기 때는 무시했죠. 저거 되겠어? 하면 얼마나 하겠어 쟤네들이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그 철학 하시는 분들이 양질전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양으로 질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워낙 많은 양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질적으로 빨리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질적으로 빨리 성장한 거를 서방 세계나 우리를 포함해서
놓쳤던 거예요. 네.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던 거죠. 네네. 근데 중국이 빨리 발전해 놓고 보니 이제는 중국 내수에서 전기 자동차도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고 네. 전 세계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소화가 될 정도로 이제 시장이 네. 많이 커졌으니 네. 이제는 수출하자. 그래서 유럽이 지금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타격을 입는 게 프랑스가 녹색 산업법을 만든 대표적인 배경은 상하이 자동차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하이 자동차에서 만드는 MG라는 전기차가 유럽에서 엄청 팔립니다. 그 원래 MG라는 메이커는 그렇죠. 유럽 메이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MG를 볼 때는 네. 저거 중국산인 건 알겠는데 네. MG라는 브랜드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 과거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MG가 전기차를 내놓으니까 괜찮네 네. 하고 막 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르노도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막자. 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 계수를 만들어서 네. 뭐 설강은 어디서 만들면 벌점. 그다음에 운송할 때 해상에서 배에 싣고 오는데 거리가 길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기름 많이 튀어서 올 거 아니에요. 탄소가 많이 그것도 발생하니까요. 벌점. 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을 타겟했는데 결국은 중국만 타겟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일본하고 한국은 같이 도매급으로 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똑같이 프랑스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제일 저도 이제 선전을 작년 11월에 네. 갔다 오고 전기차 투어를 갔다 왔는데 가보시니까 직접 어떠셨어요? 절반이 전기차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100%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고. 맞아요. 지금 뭐 대략 한 3천만 대 가까이 1년에 만들어내는 나라, 즉 전 세계 자동차의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전기차 전환을 임박하게 두고 있는 이 사실을 이게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이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딴 거보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네. 유럽의 폭스바겐이 똑같은 ID 제품을 네.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국 생산 제품을 유럽에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한 이 제품의 코스트가 워낙 비싸서 네. 차라리 중국에서 만들어서 배에 싣고 유럽의 관세까지 다 물고 나서도 네. 이익이 더 나더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생산 폭스바겐 제품이 이제 유럽에 네. 판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중국은 저렇게 해서 지금 경기가 안 나쁘니까 아마 덜 팔릴 거고 아무래도 차값은 조금 비쌀 테니까 네. 내연기관보다 그러니까 조금 덜 팔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 값이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물어도 즉 보조금을 안 받아도 네.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수출을 장려하는데 수출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도 보조금 줍니다. 보조금을 역으로 받는 거네. 자기 그렇죠. 나라에서 받는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 장려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뭐 또 다른 특혜 아니냐 해서 뭐 유럽이 보조금 조사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러면 보조금 우리가 안 줄게. 안 주는데 지금 어떻게 작전을 펴고 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 직접 가서 네. 그 제조사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유럽에서 보조금 가지고 태클을 거니까 중국 정부가 제조사한테 요구한 게 앞으로 수출 장려금 안 줄 거야. 네. 안 주는데 니네가 알아서 자생해. 네. 자생하는데 앞으로 수출 물량이 작은 회사는 강제로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제조사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원가 절감을 더 쥐어짜내고 하는 그런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들도 알아요. 네. 이게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걸.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막 수출에 나서려고 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눈으로 쓱 본 것만 10개가 메이커가 넘어요. 아이 그거 저기 다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쓱 본 것만 10개가 넘어요. 네, 다 예. 깜짝 놀랐고 근본적으로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중국의 벽이 이제는 없어진 거잖아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진입 장비가 훨씬 낮은 거죠. 전기 자동차.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우리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뭐 그냥 그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기 좀 그렇지만 국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애국품, 국산.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던 나라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터키에 가면 현대차 CKD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터키나 튀르키예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왜 자동차를 못해?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자동차 할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빈페스트 네. 독자적으로 키우고 지금 저 베트남 길거리에 있는 전기 택시는 빈페스트가 이제 야금야금 먹고 있죠. 그때 마케팅 이거예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요. 베트남 자동차를 애용하라. 네, 그러니까 그게 먹혀두고 있는 거죠. 네네네. 똑같이 튀르키예도 최근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동차 회사 만들었어요. 토그라고. 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민족이요. 우리가 자동차 만든 걸 사야지. 왜 여기서 현대차 사고 기아차 사냐.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내연기관차를 잘못 만들면 당연하죠. 중간에 쓰던가 폭발을 네. 하든가 당연하죠. 엔진 기름을 부를 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기계 장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체가 네. 섣불리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술 장벽이었던 거죠. 예, 예. 근데 그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터리는 어디서 구해서 붙여가지고 모터만 달아서 그럼요. 정말 험하게 해야 네. 하면 선만 잘 연결해서 바퀴 잘 달면 축만 잘 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개발하는 회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개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개발은 우리 둘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어쨌든 형태적으로 차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공장에서 금형을 파야 되거든요. 그렇죠, 금형. 근데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금형값이 비싸가지고 금형이 비싸죠. 생산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도 초창기에 생산 비용이 되게 비쌌던 거고 네. 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내연기관 만드는 완성차 회사가 차체 공장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해봐. 우리가 그건 해줄 수 있어. 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니하고 혼다예요. 예. 소니와 혼다가 둘이 손을 잡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어필라라는 차를 만든 게 그런 개념으로 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금형파 가지고 생산하기는 너무 어려워. 네. 근데 혼다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걔네들한테 쉽지. 그렇죠. 네. 대신 내가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모든 것들은 내가 개발할게. 네. 소프트웨어도.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소니 혼다 모빌리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사우디도 자국 브랜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네. 사우디 가면 시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어. 그 시어가 사우디가 만든 전기차 회사예요. 야, 그러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춘추 전국 시대와 엔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압도적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부상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연결해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밸류 체인에서 벗어나려고 그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다가 니켈 찾아가고 네. 그다음에 LG나 뭐 삼성이 소재의 공급처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호주 이쪽으로 자꾸 분산시키는 게 결국 그 밸류 체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아주 유력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분한테 직접 좀 전에 얘기긴 합니다만 1년 반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그때 우리 중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밸류 체인을 떠나서 그 원재료 갖고 오는 거를 딴 데서 갖고 올 수가 없다는 톤으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는 거 쉽지가 않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차 타실 때 여기저기 가서 충전하시잖아요. 네네. 그 충전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인 것 같죠. 충전기는 설마 우리나라 거 같은데. 충전기에 겉에 써 있는 뭐 SK 일렉링크, 뭐 GS 뭐 전자, 뭐 LG 전자 그 라벨만 일본 거죠. 한국 겁니다. 그 뒤에 뜯어가지고 핵심 모듈이 있어요. 파워 모듈. 예. 다 중국산이에요. 80%가. 충전기 맞아. 예. 와. 그거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중국의 밸류체인 하는 게 사실은 뭐 원자재가 미국 땅덩어리에는 없겠습니까? 호주 땅덩어리에는 없겠습니까?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있죠. 결국은 캐냈을 때 중국 애들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환경 규제도 네. 좀 완화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이 전기차 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경쟁자는 독일이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일본이었다. 네. 그런데 전기차는 중국이다.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조차도 다 마찬가지. 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GM 관점에서도 네. 포드 관점에서도 폭스바겐 관점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중국과 제가 딱 놀랬던 거는 선전시의 모든 택시가 비아디 택시로 다 바뀌어 있고 네. 대수가 2,500만 대가 넘는데 이게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면 이 자동차가 사실 규모의 경제의 그렇죠. 대표적인 아이콘이잖아요. 500만 대, 600만 대 만드는 업체와 1,000만 대 만드는 업체가 붙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000만 대 만드는 업체. 그 1,0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중국에선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2035년까지 중국 공업화 신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춘추 전국처럼 난립돼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대형 5개 위주 회사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했듯이 중국도 그런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개면 하나 회사는 5, 600만 대는 만든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7, 8개, 10개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한 5개 정도가 돼야 그 한 회사가 글로벌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지금은 냅둡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경쟁해서 지금은 도태될 회사는 도태되고 살아남을 거 살아남아. 그런데 살아남았어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안 되면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M&A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큰 회사 위주로 다 붙이려고 그래요. 현대기아차 참 잘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앞날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네요.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는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가 네. 이제 글로벌에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장벽을 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자꾸 장벽을 치면 그 장벽을 치는 나라의 관점은 중국을 대상으로 치는 거지만 그렇죠. 중국만 딱 대놓고 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뭐 어떤 공정이라는 이슈가 있을 그렇죠. 테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가 중국을 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하고 한국이 도매급에 같이 넘어간 것처럼 자꾸 장벽을 치면 우리도 타격을 받아요. 그러겠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물량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네네네. 그럼 현지 가서 생산을 해야 될 거고 현지 가서 생산해가지고 하면 일자리는 뺏기게 되고 물론 많이 팔려서 자본의 수익은 돌아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제 공장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여기에서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안 만들면 관련돼서 서플라이어 체인이 네네네. 당연히 다 줄어들 거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업의 어떻게 보면 위기, 상당한 위험, 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밸류 체인이라는 게 지금 내연기관상으로 보면 진짜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미세한 그물망처럼 쫙 그럼요. 밑으로 가면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막 그 고용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마무시할 텐데, 근데 전기차로 되면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얘기 하거든요. 서플라이어 체인을 1차, 2차, 3차, 4차 쭉 가잖아요. 네네. 보통 뭐 많이 가면 13차, 14차까지 가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저 제일 마지막에 가면 네. 그 볼트 그냥 단순 볼트 만드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주로 이제 안산공단, 네. 뭐 반월공단에 많이 있어요. 예. 거기 가서 누가 바뀌냐면 근로자가 바뀌어요. 결국 원가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의 산업 연수생들이 와서 네.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저렴한 인건비로.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기차가 되면은 뭐 초반에는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게 되겠지만 또 나중에 되면은 다품종 그래 소량 생산으로 가죠. 그런 네. 것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기아가 내놓은 PBV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른주와 이제 퍼포스 빌트 비클 그래가지고 목적 모빌리티 네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주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변형 플랫폼 쓰고 예, 예.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근데 이제 그 마른 PBV인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그냥 기아가 특장 사업에 진출한 거예요. 특장차. 네네네. 우리가 보통 1톤 봉고 트럭이 나오면 이제 특장 업체에 가서 네. 거기서 적재함을 얹거나 네. 그 적재함이 뭐 냉동기냐 냉장기냐 그렇죠. 네. 달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건데 예. 그 시장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완성차 제조사가. 네네. 그러니까 PBV라는 형태로 일단은 맞춤형으로 곳곳에 필요한 것에 넣긴 하지만 네. 뭐 물류도 쓰고 뭐 여객용도 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 방식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는 두고 조금씩 용도만 바꾸는 거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여객 공간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그냥 원박스 얹으면 네. 그냥 도서관 이런 식으로 대신 언더바디는 안 바뀌니까. 그렇지. 예. 네. 전기차가 되면은 그렇죠. 그게- 안 네, 바뀌니까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뭐 오텍이라든가 광림 특장차가든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냥 그냥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